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역 진입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운영의 모든 사항을 담은 종합운영계획안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 뒤면 전 세계 대학 청년들의 축제인 유대회가 개막되는 가운데 대회 준비는 어디까지 왔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아자동차 소울이 출시 6년여 만에 100만 대 생산을 돌파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8도까지 오르는 등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호남 고속철 운영의 모든 사항을 담은 종합운영계획안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개통이 2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광주역 진입 문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KTX 호남 고속철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 6일에야 국토교통부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안에 가닥이 나온다던 최종 계획은 1월 중순까지로 늦춰졌다 결국 일러도 2월 초에야 승인을 앞두게 됐습니다. 가장 예민한 광주역과 서대전역 진입 문제를 놓고 진통을 앓아왔지만 여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운영 시간과 운임부터 어떤 종류의 열차가 광주역에 진입하는지, 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몇 대나 운행할지를 담은 계획안은 현재 철저히 비공개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 유리하게 좀 전달하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또 국민들 상대로 해야 되고 지자체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의견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코레일은 광주역 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해왔고 국토부도 어렵지 않겠냐며 미지근한 반응을 이어왔습니다. 그간 논의되어 온 스위치백, 즉 역주행 방식은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며 반대하고 있고 정읍역에서 선로를 바꿔 운행하는 방식도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속도 저하라든지 또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토부나 또 저희 코레일에서 확정적으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요. 국토부는 지자체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운영 계획안을 승인하고 3월 중에 호남 고속철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열차가 광주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개통을 2달여 앞두고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만큼 광주역 진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아자동차 소울이 출시 6년여 만에 100만 대 생산을 돌파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소울이 지난 7일을 기점으로 누계 생산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단일 차종으로는 스포티지에 이어 두 번째로 누적 생산 100만 대를 돌파한 소울은 지난해 생산 물량 가운데 98%가 수출될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고 북미 시장에서는 박스카 판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6개월 뒤면 전 세계 대학 청년들의 축제인 유대회가 광주에서 개막됩니다. 광주에서 대규모 국제대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회 준비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정효 기자입니다. 보이는 건물은 신축 중인 유대의 수영 경기장입니다. 상당히 많이 지어졌죠. 현재 공정률 80%인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곳은 광주여대에 신축 중인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현재 공정률 80%인데 다 지어지고 나면 유대의 체조 경기장으로 활용됩니다. 유대에 필요한 경기 시설은 모두 70곳으로 양궁장을 포함한 신축 경기장 3곳은 오는 3월이면 완공됩니다. 나머지 경기장은 광주는 물론 전남북의 기존 시설을 개보수에 사용합니다. 서로 화합하고 상생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또 앞으로 나갈 방안을 모태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4,000여 명의 선수단이 머무는 선수촌도 오는 4월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현재까지 참가 의사를 밝힌 국가는 111개국 10,000여 명. 참가 선수단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가 예상됩니다. 개막 하루 전인 7월 2일에 수구와 축구를 시작으로 총 21개 종목에 걸쳐 570개 경기가 펼쳐지며 모두 272개의 금메달이 쏟아집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한 광주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며 대회 운영 부분도 현장 중심 체제로 전환한 조직에는 경기와 비경기 분야 등 전체를 72개 분야로 세분화해
광주가 세계로 열리는 첫 국제대회를 성공대회로 치르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유대회를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로 성공시키려면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조건과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를 조현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03년 여름 대구는 전국을 넘어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혜성처럼 나타난 북한 미녀 응원단은 대회 흥행에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광주 유대회도 이 점에 주목하고 남북 단일팀 구성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해 들어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분위기도 있는 것만큼 서로가 그 의지를 살려서 저희 교류 쪽에 좀 힘을 실은다면 유대에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광주가 유대회를 치른 뒤 빚에 허덕이지 않으려면 저비용 고효율 행사를 실현해야 합니다. 광주시가 유대회 개최에 써야 할 돈은 6,900억 원. 국비 지원을 빼면 4천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적자 대회를 벗어나려면 글로벌 마케팅과 스폰서십 체결이 절실합니다. 막판 힘을 더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대회 성공 개최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대회를 위해 신축한 경기장 시설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사후 활용하는 방안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선수촌 임대료로 42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과의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백억의 사용료 문제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결국 부담인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광주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 유대회가 흥행 실패와 적자 우려를 털어내고 성공의 역사를 준비하기까지 이제 반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5.18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댄 혐의로 기소된 20대 일베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대학생 21살 양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양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의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급한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고 이후 딸과 어머니까지 살해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처음 사람을 살해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범행이 침착하고 대담하고 잔혹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9일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41살 여성을 살해하고 이 여성의 어머니와 딸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가 마련한 신년 중국 기회.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효율적인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이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상해의 한 LED 기업. 관공서에 납품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 기업은 20여 년 전 맨손으로 중국에 건너왔던 정희천 대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으로도 제법 성공한 정 대표에게도 사업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이 조금 약간의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시장에 접근이 안 되죠. 결국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이곳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수많은 한국 기업인들은 사업 초기에 중국 관리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투자 유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현지 사업가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바로 공무원들의 의식 차이입니다. 거의 자기 일처럼 자기 일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열심히 하죠. 근데 거기에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정책이 숨어 있던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니까.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행정기관 내부에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영양성분표라든가 이게 어떤 공정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그런 인력들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사실 보면. 그걸 이제 관이 대행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렇다고 지역의 경쟁력을 홍보할 수 있는 장치가 중국 내에 구축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광주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 아시아 문화전당이 올해 개관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중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目前因为对于整个这个它的文化展示各个国家的展示的内容我还不清楚，但是从我们目前 무대는 아직 중국에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어떠한 성격의 센터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 지역 기업들의 수출 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관광 역량을 홍보할 수 있는 중국부와 같은 종합적인 행정 지원 조직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 시장을 해부하고 분석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에 도전한 박우섭 후보가 광주를 찾아 지방 분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우섭 후보는 광주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여의도에 갇힌 정치를 해방시키고 풀뿌리 정치인들의 중앙 진출을 돕기 위해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졌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후보는 최고위원이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풀뿌리 정당으로 바꾸고 지방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화가로 널리 알려진 민중미술가 황재영 작가의 미술 캠프가 광주 양림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백미술연구소와 양림미술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미술 캠프는 황 작가와 연구소 미술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그림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예술적 안목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 보성 출신인 황재영 작가는 미대를 졸업한 뒤 강원도 태백 탄광에서 민중의 삶을 작품에 담아왔고 지난해부터 광주에서 미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